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크립토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투표들 잘 하셨나요? 결과 벌써 출구조사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새로운 정권들 크립토 쪽 좀 진지하게 좀 봐주셔가지고요. 이거 그냥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코인, 뭐 코인 사기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진지한 산업의 하나로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강제적으로 뒤통수를 빡 맞을 거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정책 좀 좋은 정책들이 한국에서도 사우스 코리아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RW 시장이랑 사우스 코리아 시장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크립토 쪽의 파장이 의외로 커요. 예. 자, 이렇기 때문에 꼭 한번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이 전체 전 세계 뮤직 시장에서 케이팝이 차지하는 그 정도 비중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모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만큼 코인 진짜 열심히 하는 민족도 좀 드물거든요. 세계 전 세계에서 몇 개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코로나 중요한 시장인데 그 중요한 시장에 국가의 대통령이 잘 되셔가지고요. 정책도 좋은 정책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쇼텀 어떤 그 애널리스트 악셀 애가 이제 올려놓은 쇼텀 이거 SOPR 인디케이터를 그대로 이미지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제가 리얼 비트코인 시즌이 온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트위터 올렸어요. 언제? 3월 초에 3월 한 13일 정도에 3월 한 초중순에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온다 가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SOPR도 그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너무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었던 겁니다.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파동 온다. 그게 3월 초중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갑자기 제가 이거 제 거 포스트 보다가 갑자기 발견하게 돼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별 뜻은 없어요. 자, 머스크 형이 무슨 스케어리라고 했는데 US 미국의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가 벌써 36 트릴리언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BTC 해시레이트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긴 하네요. 머스크 형 말대로 무섭긴 해. 그지? 부채. 야, 부채 비율. 야, 아무튼 간에 참 이거는 미스터는 진짜 제가 아무 데서 참고하지 않은 제 개인의 혼자만의 생각인데 구소련 연방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찢어지면 안 돼. 옛날 소련 연방 해체하듯이 이렇게 나라 어려지고 빚 많아지면 결국 경제적 어려워지면 서로 싸움하는 건데 일반 집이든 간에 국가든 간에 좀 아무튼 미국 찢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불안정한 세계가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잘들 좀 해야 될 텐데 그죠? 그 와중에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출발했나? 오늘 시작했나? 잠깐만요. 오늘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정확히 날짜를 제가 기억을 안 나가지고 오늘인가 봅니다. 그죠? 오늘 이제 인터넷 컴퓨터 쭈리 스위스 쭈리에서 오늘 ICP 월드 컴퓨터 뭡니까? 월드 컴퓨터 데이입니까? 월드 컴퓨팅 또 인터넷 컴퓨터 2.0이 나오고 월드 컴퓨팅 무슨 컨퍼런스입니다. 월드 컴퓨팅 컨퍼런스 월드 컴퓨터 서밋이구나. 서밋이나 25가 지금 킥오프가 됐다고 합니다. 3시간 전이고 오늘 맞네. 오늘 날짜로 쥐리에서 지금 인터넷 컴퓨터 WCS 25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말만한 비트코인 25네 뭐 이렇게 컨퍼런스들이 많이 열리는 이유가 원래 5월, 6월, 7월에요. 날씨가 좋아서 그래. 특히 5월, 6월에 날씨가 좋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찝찝하지도 않아. 이렇게 습도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원래 유럽 자체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 찝찝하지도 않고 따뜻하면서도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 딱 이때만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인터넷 컴퓨터 지금 솔라나 킬러로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근데 ICP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얘기 또 드려봅니다. 인터넷 좀 걸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메타플래닛 일본의 거대 비트코인 보유로 요새 좀 핫한 메타플래닛의 이제 비트코인 보유의 경향성이
여기도 좀 늦게 진입한 편 느낌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찍 진입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마치 지금 현재 21이죠. 비트코인 보유만이 오로지 비즈니스인 투자 회사 21 출범 제가 말씀드렸고, 오로지 이게 복잡한 비즈니스가 없어. 오로지 비즈니스 뭐냐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비트코인 보유. 비트코인 보유만이 하나의 코어 비즈니스인 회사들이 지금 21을 기점으로 이제 아마 21 뉴스 기사나 이런 소식을 보고 또 21이 출범하고 있는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똑같은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보유를 하고 그냥 보유를 하는 거야. 비트코인을 사는 거야. 비트코인 사는 것이 주 업무야.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메타플래닛 또 이제 일본에 뭐 한국 회사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죠? 메타플래닛 또 이렇게 축적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ATH를 뚫어도요, 상관하지 않는 거야. 상관하지 않고 시장에서 체크가 되고 이 비트코인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이게 검증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필요 없습니다. ATH고 나발이고 100K고 120K 이 사람들 130K 안 살 것 같습니까? 150K 안 살 것 같습니까? 어차피 회사 자체가 비트코인 보유가 목적인 회사가 돼버리니까 아무튼 투자 회사 메타플랜이 원래 비트코인 전용 투자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물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좀 됐죠. 야, 이거 888 BTC 컴파운드 원체인 이거지. 야, 이거 매도하려고 해도 힘들겠어, 야. 체결되냐, 이거? 근데 체결되긴 되지. 888 비트코인 내놔도 살 사람 많아. 어차피.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보고 차트 볼 필요 없다. 맥시들이 조금 톡식한 맥시들이 많은데 조금 우리 비트코인 맥시들은 조금 멘탈이 좀 아파. 물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치가 높고 비트코인 짱이라는 건 알겠지만 사람은 항상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지. BTC 맥시들 약간 아픈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또 보면 좋아하는 뉴스네요. 그죠? 한국에도 비트코인 맥시들이 좀 많은데 너무 좀 지나친 맥시들이 많아. 지나친.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에셋의 관점에서 좀 중립적으로 보고 이 크립토 산업 전체에서 하나의 큰 지분을 하나의 큰 형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BTC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냥 BTC만이 유일한 크립토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야. 보통 이게 좀 약간 아픈 맥시들이 좀 이렇게 하거든요. 미스벨 어떻습니까? 우리 메인컨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BTC지만 어디 제가 BTC지만 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우리 CP2 회원님들, 3 회원님한테 제가 오히려 크립토 정보 같은 거 훨씬 많이 드리죠. 제가 깜빡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깜빡했네. 제가 공지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좀 업데이트가 많습니다. CS25 회원님들 제가 방금 올리고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방금 올리는데 깜빡했어. 자 CP2, 3 회원님들 이 공통적으로 공통 콘텐츠 하나 나갔습니다. 뭐 좀 좋은 거 하나 소개해드린 거 하나 콘텐츠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CP3 회원님 전용으로도 콘텐츠 좀 꽤 긴 콘텐츠입니다. 한 거의 1시간짜리 콘텐츠 하나. 1시간 40분, 아니 40분인지 1시간인지 헷갈리는데 꽤 긴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 소개하는 거 하나 나갔습니다. 그렇게 콘텐츠 나갔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말미에 또 본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깜빡했네요, 공지를. 아무튼 메타플랜이 늘리고 있습니다.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와중에 이제 인플로가 좀 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24시간,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하루 바이 하루로 보는 거라 뭐 그렇게 의미는 뭐 차트는 이거 24시간 시그널요. 그냥 제가 서머리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켓 방향성과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24시간 이잖아요. 24시간 별량이기 때문에 24시간 오프셋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마켓에 엄청난 마켓 디렉션이 막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막 30%짜리 막 300%짜리 하나 나타나면 약간의 그날 어떤 틱이 있었던 시그널이 되겠지만 뭐 한 자릿수 퍼센트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대충 그래도 그날 이제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익스체인지 리저브는 뭐 항상 오를 수가 없어요. 항상 빠질 수밖에 없고. 아까 메타플랜이 비트코인 보유 상승량 보셨죠? 이런 것처럼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지 익스체인지한테 BTC를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로 가고 있는 거고, 그거는.
근데 인플로 같은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많이 3% 정도 늘었고 이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 6%를 해도 뭐 그럼 아웃플로우가 많은 거니까 뭐 익스체인지에서 많은 BTC가 나갔으니까 좋은 거야.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사실은. 예. 계속 이렇게 튀고 잠자마자 튀고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시면 되고요. 별 뉴스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아웃플로가 조금 인플로가 좀 늘어났다. 저부터 보니까 리테일들의 인플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봅시다. 그 관련해가지고도 비트 레이트 본편에서 좀 할 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도 많고 업데이트 좀 많은 날이네요. 그 다음에 앨런 형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앨런 머스크 형도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비트코인이 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앨런 머스크 형, 이 뭐라 그랬냐면, 엑스챗이라고 이제 뭐 채팅 같은 걸 만들고 있나 봐요. 근데 엑스챗인데, 걔가 이제 인크립션, 어떤 보안의 이제 암호화 방식을 암호화된 이제 아마 채팅 프로그램 엑스챗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 단어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러스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비트코인 스타일의 인크립션, 암호화 방식으로, 새로운 완전히 기존 메시지업과 다른 아키텍처로 엑스챗이라는 게 개발될 겁니다. 이게 결론은 엑스챗은 마치 비트코인 스타일의 암호화 방식으로 될 거라는 게 이제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엑스챗은 비트코인 스타일의 인크립션. 그러니까 이제 샘선 비트코인 전문가인 우리 샘선 형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임마 인크립션 된 게 아니야. 여기는 이제 제가 조금 하니까 또 그 밑에 댓글에 야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체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암호화된 하나의 에셋 저장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죠. 그 뭐가 맞느냐?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비트코인 이 머스크 형이 비트코인 스타일하고 가로를 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러스트로 개발했는데 러스트에 포함된 어떤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엑스챗을 만들었다는 게 핵심인데 비트코인 스타일 가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비트코인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 강남 스타일 같은 거냐? 그죠? 근데 샘턴 형이 이제 그러면 앨런이 비트코인은 인크립션의 베이스를 둔 암호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한 건가라고 알고 샘턴 형이 이제 비트코인 인크립트가 안 됐다고 얘기했죠. 이게 중의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머스크 형이 알고 있는데 그냥 인크립션을 쓴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 댓글이 쫙 놀라고 있어요. 뭐 강남 스타일 얘기하는 거냐? 뭐냐? 그래서 비트코인 스타일 가로가 좀 이 혼란의 요지를 준 겁니다. 우리 앨런 머스크 형이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조금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베이스로 저는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형식의 비트코인 스타일이라고 얘기 가로친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도 인크립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약간 그죠? 얘가 이제 비트코인이 인크립션이 없는지를 아는데 결론적으로 샘턴 형 말이 맞습니다. 이게 말이 맞고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스타일 가로를 쳤다는 거는 뭔가 좀 나중에 피해가려고 그렇게 쳤나? 자기가 이제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물가물하니까 비트코인 스타일로 가로를 쳤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앨런 형이 약간 절반 정도는 약간 헷갈린 것 같아. 비트코인이 뭔지. 자, 비트코인은요, 인크립션, 즉 암호화 보통 뭐랍니까? 우리 비트코인 보고 암호화폐라고 하잖아.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그런 것들이 암호화된 암호화폐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 암호가 뚫려가지고 다 뚫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퀀텀 걱정하지 말고 퀀텀을 걱정하려면 인터넷부터 걱정해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린 게 아직도 2025년인 지금도 이렇게 머스크 형 같이 로켓도 날리고 하신 분이 정확히 모르는 게 바로 아직도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정확히 하시면 돼요.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그렇게만 좀 팩트를 체크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CP1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스페시픽한 주제로 해가지고요. 네, CP3로 해서 이제 이더리움까지 넘어오고 있지만요. 그죠? 자, 정리해드리면 이 부분 지금 제가 그래서 리트윗 한 게 있는데 이 부분 이해가 이제 제대로 얘가 이 네티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야 돼. 자, 우선은 잠깐만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저는 리트윗으로 이제 불톤 러스트라든지 인크립션이라는 단어를 사용 자체는 이 자체는 totally not related to 비트코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스타일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스타일, 그러니까 비트코인 스타일로 얘기한다는 건 비트코인의 뭔가 그 단독적인 컨셉, 단독적인 어떤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건 인크립션은 뭐 러스트로 짠 거랑 그다음에 러스트랑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거랑 이제 요새 뭐 블록체인들이 다 러스트로 많이 짜니까 CPP로 짰고요. 비트코인은 C와 CPP, CPP와 대부분으로 이제 나머지 운영 스크립트나 노드 운영 스크립트를 파이썬으로 뭐 짠 거 좀 있고, 근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CPP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단어 자체도 비트코인과 관계가 없다. 여러분 약간 쇼킹 받으셨죠? 난 비트코인 암호화폐인 줄 알았는데, 그럼 암호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못 가게 딱 그렇게 한 게 그 비트코인 아니냐.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암호화 방식은요. 암호화 방식은 자, 우선 비트코인에 제가 좀 오늘은 좀 시간을 잡고 오늘 또 선거날이기도 하니까 그냥 재미로 좀 자,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구성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 자, 비트코인은 그 세 가지로 이루어져.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이 체제, 하나의 비트코인이란 잠깐만 새로 해도 오늘 좀 시간은 좀 들여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코인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이름이에요. 네트워크. 이거는 이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네트워크 이름인데 네트워크 더 말할게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뭐 P2P 캐시 시스템. P2P 캐시를 자, 다시 P2P 캐시를 세상에 구현해서 실제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이면서 그냥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둘 다 얘기하는 게 좀 좋아요. 시스템이기도 하고 네트워크이기도 하니까 로컬 시스템도 있으니까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그게 코인이 아니야. 여러분 짤랑거리는 그 코인이 아니라 이 P2P 캐시를 구현하는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는 세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세 가지 큰 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단축 제가 짧게 해서 시스템을 할게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체계. 그 체계 안에 사실 네트워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트워킹. 뭐 기반으로 합니까? RPC, 제이슨 RPC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통해서 인터넷,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 TCP IP를 통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 건 많이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아실 필요 없다.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3요소가 있어. 시스템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자, 암호학적 보장입니다. 암호학적 보장. 시큐리티라고 할게요. 시큐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내용이 기니까 빨리 할게요. 합의 메커니즘, 컨센서스 메커니즘. 그러니까 합의. 우리 합의를 보자 할 때 그 합의. 그 다음에 다 지웠는데 만약에 이코노믹 시스템, 경제적 인센티브 다시 할게요. 이게 합의라고 말씀드렸고, 나는 시큐리티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요게 비트코인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건 방금 머스크 형이 말한 게 이 시큐리티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이 시큐리티는 인크립션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그게 낫겠다. 자, 하여튼 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보안을 이루는 이 3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이 해싱이고 하나는 사이닝. 사이닝이고 이 사이닝에 이제 ECDSA이고 이게 이제 탭루트로 와가지고 슈노르 서명입니다. 슈노르 서명. 이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온 거 가지고 이 사이닝 한 자체는 암호화를 하지. 왜냐면 사이닝 한 자체는 이 서명 자체를 조작이나 위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이닝에 대해서 암호화를 가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서명을 막 사인을 하자. 야, 이거 내가 만든 트랜잭션이라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사인하잖아. 그것만 암호화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SH256으로 해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싱을 해야 그 해싱이란 게 뭡니까? 제가 CP1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 암호화 방식이 뭐냐면, 이 암호화 방식이 아니라 해싱을 한다는 것은 이 해싱을 이 값에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해싱이 됐다고 했을 때 B에서 A로 돌아갈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A에서 B로는 갈 수 있는데 B에서 A로 못 가는 걸 이용해서 불가역이라죠. 그 특성을 이용해서 해싱이라는 하나의 그 특정 문자열의 집합을 만든 다음에 걔를 통해서 걔를 이제 아이디로 삼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해싱은 단순한 얘기하면 아이디 생성이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 서비스 가입하면 아이디 생성되잖아. 그래서 그 하나의 블록에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 거야. 그 아이디를 부여할 때 아무거나 부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로직에서 아이디를 부여하거나 또 해싱은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뭐 그 블록 그 헤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쓰이는데 아무튼 그거를 블록에 이제 서로 블록끼리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이 되려면 내 블록이 연결이 됐을 때 손을 맞잡아도 강강술래처럼 생각했을 때 다음 애가 누군지 알아야 되냐. 걔인데 걔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줄 때 보통 해시를 많이 씁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써요. 하여튼 해싱이 하는 요소고 그 다음에 이 ECDSA라는 하나의 있어요. 그 암호화 방식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암호화 때문에 이 암호화를 사용한다는 이 서명을 할 때 ECDSA라든지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는 순으로 서명을 쓴다는 이유 때문에 이 인크립션하고 헷갈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드리면 비트코인의 왜냐면 이게 조금 한 단어만 잘못 써도 다른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재차 설명을 계속 드립니다. 자, 크게 보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기술적인, 개발자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 합의. 아무래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을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코노믹,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 돈을 줘야 될까? 리워드 줘야 되는 거. 요 두 개가 약간 인간 사회가 포함된 거고, 이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이게 가장 순수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코노믹 컨센서스라든지 이코노믹 인센티브라든지 이코노믹 경제적인 부분하고 컨센서스 요 두 개만 가지고 비트코인 하나의 사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을 너무 몰라. 왜냐면 이 부분은 조금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SCE 이 세 파트로 이루어진 것이 비트코인 P2P 캐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중에 사이닝, 서명을 할 때 여기에 암호화가 들어가. 인크립션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마치 암호화폐라고 이제 되면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사이닝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암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싱은 암호화가 아닙니다. 해싱은 해싱하는 방식의 수학적 방식. 굳이 얘기하면 메타메틱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적인 원리야, 원리. 그냥 프린시플이지. 이게 인크립션 아닙니다. 인크립션은 여기서만 돼요. 그 때문에 물론 서명에 인크립션이 들어가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서명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서명이 이루어지면 이제 서명이 이루어졌잖아. 그럼 그거를 검증하는 것도 비트코인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사실은 이 세 개가 더 중요한 거야. 합의 메커니즘, POW, 그다음에 이코노믹 컨센서스, 채굴 보상. 요 세 개 구성 요소가 사실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본질과 똑같다고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파트입니다, 파트. 그래서 이게 인크립션 된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은 인크립션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심지어는 이 ECDSA라든지 시그니처 메소드일 뿐이 사실은 인크립션처럼 보이기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면, 원리는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 원리는 비슷해서 이제 제가 인크립션 얘기한 건데, 그것도 인크립션이라고도 엄밀하게 따지면 볼 수가 없는 게, 인크립션은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닉 윌리엄스 아저씨가 얘기 잘한 거예요. 이 아저씨 진짜 제대로 하는 아저씨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인크립션의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이닝도 인크립션의 좀 파트로 좀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방금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건데, 또 이 아저씨가 하면 또 이 둘 다 어느 것도 인크립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인크립션은 그 주 목적에 따라 틀린 겁니다. 목적이 좀 틀려. 이 방금 서명의 인크립션은 서명의 재생성이라든지 조작 방지를 위해서 한 거고, 사실 인크립션, 영어로 얘기하는 인크립팅 방식의 핵심은 데이터를 숨기는 거야, 하이드. 인식시키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비트코인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 왜냐면 엑스챗이라고 하는 채팅 뭡니까? 이런 메시지가 보이면 됩니까? 무조건 인크립션이 돼야죠. 메시지가 데이터잖아. 메시지를 하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크립션 시켜야 됩니다. 메시지 프레임워크들은요. 그러나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의 모든 정보들이요. 이 프라이빗 키, 이 사이닝 할 때 프라이빗 키를 제외한 심지어는 이 키 중에서도 퍼블릭 키는 심지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도 SH256 쓴다는 게 공개가 돼 있고 해시된 키인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공개가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오픈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다른 것도 그래요. 블록체인이란 자체가 원래 다 오픈돼 있어. 누군가가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인크립팅이 된 게 아니라 디크립팅이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인크립팅이 안 됐어요. 인크립팅의 주요 맹점은 숨긴다. 요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틀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크립팅한 얘기를 숨긴다는 이런 의미로 인크립팅을 얘기한다면 사실 이 말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크립팅적인 요소가 아예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로. 제가 이제 제 개발자 관점에서는 인크립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방금 생각해보니까 또 틀려. 그러니까 결론은 샘선형 말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크립팅 요소가 없다고도 얘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올바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한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올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트코인은요. 인크립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사인이 물론 서명 내부에는 인크립팅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걸 생성할 때, 특히 프라이빗 키를 생성할 때 그런 게 들어갔는데 결론은 좀 본질적으로 틀려요. 목적이. 방식은 사이닝, 서명. 인크립팅이 아니라 서명과 사이닝이죠. 서명과 해싱.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차라리. 이게 비트코인의 실체고 인크립팅은 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닝과 해싱. 그러나 이제 이 수학적인 변환할 때 프라이빗 키 생성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서 제가 개발자 측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치면 이제 논리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닌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된 화폐는 아닌 거야. 의외로. 좀 엄밀하게 계속 얘기하면. 근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이닝이랑 해싱이라는 게 결국 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의 네트워크의 어떻게 보면 보안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안화폐. 예. 굳이 너무 내가 너무 깊게 파들어가면 이게 안 돼. 이거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또 칸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만 파겠습니다만 굳이 얘기하면 보안화폐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안을 했을 때 뭘로 하느냐? 서명과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쌍의 서명 방식과 해싱 이 두 가지 수학 원리에 따라서 보안화폐라고 보안성을 보안성 보장해주는 P2P 캐시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결론은 제가 드렸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명과 해싱 이 어느 것도 직접적인 인크립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인크립팅은 아니기 때문에. 엑스챗 만들 때 앨런 형이 만든 메시지를 이렇게 숨겨야 되잖아. 암호화 시켜야 되잖아. 누구도 못 보게. 그게 인크립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명과 해싱, 서명 해싱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서명 해싱은 어떻게 보면 난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명 해싱 화폐야. 이렇게 말하면 가장 기술적으로 본질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명 해싱 화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서명 해싱 화폐인데 하나 더 있어요. 네트워크 구조는 P2P라는 거. 이렇게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한. 이것까지 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본질에 대해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까지 가면 네트워크 구조까지 보면 또 복잡합니다. 이제 또 이 해싱은 또 뭘로 이루어지냐, 이 서명은 또 뭘로 이루어지냐, 이 서명 내부에는 또 머켈틀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이게 리스트가 아니야. 이게 트랜잭션 안에 이제
심지어는 이 비트코인 블록 안에 트랜잭션이 이렇게 일자로 있을 것 같잖아. 리스트로 있고, 리스트 구조 아닙니다. 또 데이터 구조로 하면 복잡해.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까지 가면 이제 이렇게 또 정리도 안 되고요. 그냥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 앨런형이 인크립션을 언급했기 때문에 보안 관련해서만 얘기하면 서명 해싱으로 보안성을 획득하는 화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결론적으로 인크립션은 없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해요. 예. 이하씨는 부가 설명 안 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려워서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얘기 드렸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만일 이게 또 좋은 이미지야. 그래서 만일 그래서 서명 사이닝 쪽이 핵심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이닝을 해가지고 서명을 한 결과 키가 나오잖아. 근데 키 생성 방식이 만약에 너의 키가 아니면 너의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난유어 키면은 난유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서명 키를 어떻게 보관하고 키를 어떻게 생성하고 보관하고 생성 보관 뭐 기타 등등 이런 방식 자체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그 컨트롤이 불가능한 컨트롤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오늘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책 같은 거 사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명과 해싱이란 게 있다더라. 걔를 통해서 보안성, 시큐리티를 획득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이 보안 파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보안 파트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믹 리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큰 파트로 이루어진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기술 컴포넌트까지 하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있어요, 요소가 훨씬. 자, 그래서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최근에 제가 라이팅 네트워크가 조금 최근 트렌딩 많이 이제 캐시앱이라든지 여러 이제 채택된 회사가 너무 큰 벤더들이다 보니까 라이팅 네트워크 재조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록스트림에서 이번에 오피리턴 제한 해제 사건도 약간 블록스트림의 주도하에 저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바를 시켜가지고 만들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아무튼 거기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홍보할 때 솔라나 비자 카드 비자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팔 우리 이더리움 뭐 할 것도 없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스피드를 봐라. 우리는 솔라나보다 정말 몇백 배죠. 거의 몇백 배나 높은 TPS를 갖고 있다. 트랜잭션 퍼 세크죠. 1초에 트랜잭션이 몇 번 일어나느냐. 하면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광고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담형이나 블록스트림도 약간 느낌이 좀 싸해. 요새 보면은. 제가 인프라 회사라서 조금 좋게 본 경향이 있는데, 최근 오피리턴 사건에 제 의구심도 포함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홍보, 이게 라이팅 네트워크 자체는 빠를 수 있겠지. 하지만 결국은 라이팅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비트코인 트랜잭션 계속 생성하니까 시간 많이 거니까 이 TX를 하나 따다가 여기서 마음대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예요. 여기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빠를 수 있지. 지금 이거를 도표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솔라나나 뭐 이더리움 이 TPS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솔라나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 TX 속도야. 여기 TX 속도.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근데 라이트는 여기 속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댓글에 썼습니다. 이 스피드는 라이팅 네트워크 영역 안에서의 스피드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 이 최종 이렇게 된 다음에 최종 결과 또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라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에 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팅 속도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팅 속도 고려되면 이제 여기 있겠죠. 비트코인 퍼포먼스.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를 경유한 최종 값의 도착 오늘 좀 내용이 제가 좀 삘받다 보니 계속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 동영상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15TPS 나오잖아. 이 TPS는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라이팅에서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해도요, 결국은 비트코인에 기록을 해야 되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결국 라이팅 네트워크가 그 결과 비트코인 반영되는 속도까지 고려하면요, 저기 뒤에 있어요. 예. 그렇기 이건 그냥 한마디로 방구 끼는 거죠. 벌써 네 명이 이제 알아보고 이제 라이크를 눌러줬네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 좀 특집 있는 것 같은데, 예, 그죠? 이런 것도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졌으니까 워낙 좀 면밀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길게 제가 재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새 Y 컴비네이터라고 유명 투자 회사들이 AI 뭐 자기 어디 출신이고 막 AI에게 붙이면 다 이렇게 해주더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상품을 자기들끼리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서로 유명해지는 에코시스템이다. 뭐 그런 문제점 지적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쪽은 IT 쪽하고 IT 산업하고 관련이 없지 않기 때문에 뭐 구글 I/O라든지 하다못해 애플 WWDC 이런 거 할 때요 다 크립토랑 연결되는 뉴스가 점차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다 다른 거 스킵할게요. 우리는 토마스 형님 커밋 로그도 참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냥 커밋 로그 지금 5월 지금 말이 지나고 지금 6월 됐잖아요. 아직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리눅스의 창시자 깃 여러분들 쓴 깃의 창시자 그리고 깃의 사실은 모델이 사실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그 블록 간 이 해싱 방식 블록 간 연결 링크드 리스트 방식이 조금 깃하고 동일한 컨셉이 돼서 이 혹시 비트코인 개발할 때 깃을 조금 연관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의심이 드는데 아무튼 리눅스 장님 여러모로 우리 그 IT계의 요다 같은 요다가 딱 한 명 있다면 아마 리누스 형님일 겁니다. 진짜 코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든 간에 자기가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굶지 않고 우리 리누스 형님 굶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딱 해나가는 인생이 참 멋진 인생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간만에 또 차트로 와봤습니다. 간만에 그래서 쿨링 현재 장세 쿨장이야. 식어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 이제 오늘 차트도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창 떠들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리테일, 퓨처 선물 시장에서 리테일 액티비티 여전히 퓨다, 퓨.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가야, 리테일들이 진짜 많이 선물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되려면 요게 빨간색으로 돼야 되는데, 지난 2024년 1월 달에 조금 활성화를 띄고 그다음에 아직도 퓨 리테일이지만 그래도 뉴트럴보다는 조금 올라왔다. 선물 시장 살짝 뜨고 살짝 열이 올랐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스팟 선물장은 식어 있고 선물장도 사실상 식어 있는 형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현재 그러면 제가 레이더 쭉 해온 컨택트 최소 3주를 위에 보라고 제가 위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쭉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장 예측. 요새 이제 이런 소리 많죠. 비트코인 시즌 종료를 대해서 이렇게 간다는 썰이 엄청나게 떠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GM25 회원님들한테는 조금 제가 인사이트 관련한 인사이트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기 바랍니다.